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7월 11일 토요강마 나대찬의 송곳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마철이라 날씨가 우글쭈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나대찬이는 여러분들 마번 잘 챙겨서 이번 주 토요강마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토요일 추천 경주는요, 5경주, 8경주, 10경주, 3개 경주 준비를 했고요. 8경주가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토요일 추천 경주 3개 경주 중에서 2개 경주 적중을 전해드렸어요. 이번 주는 3개 경주 모두 적중을 전해드린다는 각오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추천 경주 함께 해주실 분들 영상 하단에 댓글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데뷔 전에 강하게 어필을 드렸던 6번 호프K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기도에서는 옆에 있는 7번 그랑파 클래식이 월등히 앞서 있는데 호프K가 현장에서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오면서 깜빡이가 됐고요. 반대로 그랑파 클래식은 배당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6번 호프K가 지난번에 선행을 깔끔하게 갔어야 되는데 사우스 카니발에게 선행을 뺏기고 시종 선입권 외곽 전개를 하면서 체력 안배가 안 됐죠. 7번 그랑파 클래식은 자세가 높은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번 호프K가 무리한 전개를 하는 가운데 선입권 쫓아가면서 내측 뚝심발이가 되면서 종반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번 호프K가 데뷔전과는 다르게 편하게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 조교시 상태나 걸음 자체는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천장사라는 상기근 마필과 병합 조교시 압도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추열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요. 총재 처리보다는 장추열이가 한 수 위죠. 6번 호프K가 선행을 가면 이번에는 7번 그랑파 클래식에게 역전을 허용할 일이 없다. 6번 호프K를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경주가 되겠고요. 당연히 7번 그랑파 클래식이 조제로 기수 올라가면서 최저 배당 팔릴 것 같은데요. 2배 정도 나올까요? 두 마리의 전력이 뚜렷하게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7번 그랑파 클래식은 주행 자세가 상당히 높은 단점이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최단거리 1000m 레이스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앞선에서 끝난다면은 늦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선두력도 갖춘 마필입니다만은 7번 그랑파 클래식은 지난번에 데뷔전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거 뭐 점배당까지 팔린다면 1경주부터 무리하고 싶지는 않고요. 3번 불타오르네, 5번 클래식 오톰, 8번 카스텔라 이런 애들이 가능성을 보였던 신마들입니다. 5번 클래식 오톰 같은 경우에는 외사행길을 심하게 노출을 해가지고요. 주행심사 때요.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고 3번 불타오르네, 8번 카스텔라는 주행심사 때 모습이 비슷했어요. 두 마리 모두 발주가 매끄럽질 못하면서 스타트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별다른 추진 없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종반 걸음 여력을 남겼습니다. 특히 8번 카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주행 자세가 상당히 부드러운 장점을 보였던 터라 7번 그랑파 클래식을 김영근 기수가 데뷔전 호흡을 맞췄는데 8번 카스텔라에 올라간 게 조금은 찝찝합니다. 왜냐면 점배당, 최저배당이 꺾인다면은 김영근 기수 8번 카스텔라가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9번 마이티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에 호프K 그랑파 클래식에 이어서 4착 들어갔는데 그 당시 끝걸음은 살아 있었죠. 이번엔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이아 기수로 교체가 됐고 상대적으로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편성이 단촐해가지고요. 9번 마이티 세이버도 이번에는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울 1경주는요. 6번 호프K를 인정을 하겠고요. 7번 그랑파 클래식 최저 배당보다는 외곽의 8번, 9번 쪽에서 그나마 배당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7번 그랑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3복이나 3쌍 공략 가시는 분들 받치는 막권 정도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1경주는 6번 놓고
8번, 9번 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강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8번 포인트 하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은 약하게 봤던 마필인데요. 이번에는 세게 보겠습니다. 다소 짧은 감이 있었던 마필인데요. 지난번 1300m 늘어난 거리에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에는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이유는 초반 발주가 잘 안되면서 추돌을 했고 앞에 가질 못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모래도 처음 맞는 상황에서 모래 반응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래 맞아가면서 모래를 극복을 했고요.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D가 확실하게 보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선행을 가서 3착을 했던 애가 파워매직인데요. 파워매직이 지난주에 보란듯이 또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편성 자체도 약해졌고요. 안쪽에 이번 피렌체 골드 이외에는 빠른 말이 없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행 불량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에서 선행은 갔습니다만은 종반 지구력은 턱없이 부족했죠. 딱히 보강된 걸음도 없고요. 2번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8번 포인트 하이가 외곽에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고 8번 포인트 하이가 선행을 간다면은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8번 놓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차권은 5번 델타 대천, 6번 찰나나 남성, 7번 카타리나나 3마리가 배당을 분산할 것 같아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신마인데요. 축농증, 기관지염,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데뷔가 늦어졌습니다만은 주행심사 때 초반, 막판 2번의 방해를 받고도 양호한 탄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1300m를 쓴 것 같은데요. 말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기 때문에 7번 카타리나나 실전 빠른 적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5번 델타 대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400m 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고 조건이 작아가지고 주폭이 크지는 않아요. 1200, 1300m에서는 되는 편성에서는 입상을 하는 녀석입니다만은 1400 이상의 거리에서는 기대치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5번 델타 대천은 1300m 적정 거리, 입상시 거리로 내려왔고 안쪽에서 선입권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겠죠. 반면에 6번 찰나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렸습니다만은 공백이 생기면서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지난번 배당 터뜨렸는데 이번에는 배당 메리트까지 없습니다. 6번 찰나나 남성은 약하게 보고 있는 경주예요. 서울 이 경주는 8번 포인트 하이 놓고요. 5번 델타 대천, 7번 카타리나나 요 정도에서 후차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3경주는 우승 경험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죠. 안말 편성이기도 합니다. 1400m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1번 레이스 디바가 지난번 입상에 여세를 몰아서 배당판 인기 1위로 팔려나가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배당판 인기 1위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뛰어봐야 알 것 같아요. 지난번에 2차계는 들어갔습니다만은 막판 200m 타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지 기수가 선입권에서 사력을 다했죠. 이번에는 1300이 아닌 1400이라 검증의 절차는 필요할 것 같고요. 8번 삼정여제도 지난번 극단적인 선행주로 해서 선행을 갔습니다만은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날은 웬만하면 선행감은 다 꽂았던 날인데 8번 삼정여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쳤죠. 이번 주도 주중에 비가 와서 주로는 가벼울 것 같습니다만은 종반 지구력에는 문제가 있는 녀석이고 안쪽에 있는 이번 제주 프린세스도 여하튼 선행을 가야 더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이 치고 나온다면 8번 삼정여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번 경주 관심 마필은 정정희의 3번 골든 워리어입니다. 김태희가 그 전에 탔을 때 매번 팔리고 늦발하면서 힘 한번 써보질 못했습니다. 지난번 1400m 외곽에서 이전보다는 스타트가 잘 되면서 선두권 가담을 했습니다만은 시종 전 구간을 사선 외곽 전개를 하면서 거리 손해를 상당히 봤어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요. 상대마들보다 한 100m는 더 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죽지를 않았어요.
이번에는 편성 자체도 단촐하고 선두권도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뭐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서 결대로만 타주면은 3번 골든워리어가 웬만하면 올 것 같아요. 서울 3경주는요. 3번 골든워리어 얘를 놓고 압축된 막권으로 중배당 이상을 노려보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인기마 강세경주예요. 1번 관악산 챔프, 2번 붉은 폭풍, 5번 라운블레이드죠. 기수들도 능력 기수들입니다. 빅토아루, 조제로, 서승훈 이 중에서 한 마리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관악산 챔프, 5번 라운블레이드는 최근 늑발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2번 붉은 폭풍은 이제 조제로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조교 강도가 다소 약한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선행력의 마필은 조교 강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조제로 기수가 1번이나 5번이 또다시 늑발을 해버린다면은 안쪽에서 초반 주도권을 잡고 지난번보다 더 띄워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천상 인기 마필이고요. 저는 1번 관악산 챔프의 준비 과정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관악산 챔프는 올 1월 달에 선행 가서 꽂았던 마필인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주가 안 되면서 추입을 타고 있죠. 이번에는 빅투아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고 수차례 발주 연습을 진행을 하면서 늑발에 데뷔를 했습니다. 최근 뒷심도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관악산 챔프가 스타트만 원활하게 나온다면은 최근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5번 라운블레이드가 이제 서승훈 기수라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얘도 지난번에 발주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직전 대비 부담 용량이 2개가 늘어났죠. 예전에 관악산 챔프하고 라운블레이드가 대결했던 적이 있어요. 4월 달에 2마리가 같이 뛰었는데 그 당시에 관악산 챔프는 부담 용량이 55였고 라운블레이드는 부담 용량이 53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담 용량이 라운블레이드가 57이고 관악산 챔프는 56이에요. 상대적으로 부담 용량 이점도 있는 상황이라 이번 경주는 1번 관악산 챔프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경주는요. 빅투아루의 1번 관악산 챔프를 놓고 압축된 막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토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4번 위주 포인트하고 6번 엑스팩터가 최저 배당 팔릴 거예요. 4번 위주 포인트는 3착 승급인데 경주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죠. 6번 엑스팩터는 최근 연달아 3착에 들어가면서 가능성을 보고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만은 4번 위주 포인트는 맨 앞에 가는 말이고 6번 엑스팩터는 맨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4번, 6번 최저 배당 공략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메리트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5번 와달비도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요. 우인철이가 최근에 스타트 능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안장이 좀 불안한 것 같고요. 8번 빈세트 알렉스는 얘도 앞에 가는 것보다는 추입을 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2번 어디든지가 지난번 3책 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번보다는 더 팔려나갈 것 같습니다만은 안쪽으로 내려온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외곽 감아 돌려야 되는 마필인데 안쪽에서 갇히면은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3번 레인스타입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1300m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발주가 안 되면서 후미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막판 끝걸음이 살아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 조교를 보니까 발스힘도 좋아지면서 탄력감이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3번 레인스타 단촐한 편성이고요. 안쪽 게이트에서 김정준이가 초반 스타트 잘 받아가지고 추입 타임만 제대로 잡고 나온다면은 3번 레인스타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서울 5경주 추천 경주는 덜 팔리는 복병 3번
레인스타를 중심에 놓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3번 레인스타 고배당 복병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지난번에 8번 이끌림, 3번 주링스카이 주력 한방으로 적중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이 반토막이 날 것 같아요. 최저 배당까지 팔릴 것 같은데요. 두 마리가 다시 전개 잘 풀린다면은 지난번처럼 앞에 가고 차분하게 따라간다면은 그대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뜯어보시면은요 의외로 빠른 말들이 많죠. 2번 안양쓰나미, 5번 대원용마, 7번 걸작 티아라까지 의외로 선두권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6번 유쾌한 승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겠죠. 마체가 작아가지고 중장거리에서는 활약을 담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200m 선추입이 통하는 편성에서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전력입니다. 지난번에는 공백을 두고 김용근이가 다소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컨디션 회복세의 모습이 완연합니다. 김여정 기수가 선두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요. 자신의 페이스대로 선입권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해준다면은 의외로 막판 한 발을 써주면서 이번 경주 2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1번 지점불패도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모래 반응이 썩 좋은 마필이 아니죠. 1번 게이트가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다리 부상으로 출전 취소가 됐는데 여전히 다리가 완전치 않은지 조교강도를 전혀 올리질 못했기 때문에 1번 지점불패는 세게 볼 수가 없겠네요. 서울 6경주는요 6번 유쾌한 승자,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6번 유쾌한 승자를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암말 편성입니다. 5번 레드 드래곤이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리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는 좋습니다만은 암말 한개 부담 용량 57kg를 처음 달고 뛰어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6번 러브인 서울도 부중이 직전 대비 늘었는데요. 얘는 예전에 56을 달고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번 레드 드래곤보다는 유리합니다만은 자칫 두 마리가 싸워버린다면은 두 마리 모두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1번 위머맨시하고 7번 KN로즈는 지난번에 패추럴이 터졌던 마필들이죠. 위머맨시 같은 경우에는 패추럴이 2번이나 터져가지고 이제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상태도 썩 좋지는 않고요. 1번 게이트 이점은 있습니다만은 기대치는 떨어진다 말씀을 드리겠고 7번 KN로즈는 조교도 열심히 했고 말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패추럴이 났던 마필 다음 경주에 추천을 드리질 않습니다. 저의 경마 원칙이고요. 물론 지난주에 수부타이란 말이 패추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안 애동해가지고요. 저의 경마 원칙을 꺾지는 않겠습니다. 1번하고 7번은 기대치가 떨어진다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애가 10번 라원 스나이퍼죠. 서승훈 기수로 교체가 됐고 지난번에 우인철이가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내질 못하면서 초중반 힘을 쓰면서 직선에서 추진력 발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편성도 이번 경주 편성보다는 강했죠. 외곽에서 서승훈 기수 선입권 2선 따라붙는다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담 능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입상권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서승훈이가 추임만은 다소 약점이 있어도 선행 선임만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번 라운 스나이퍼 얘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보고 있어요. 10번 라운 스나이퍼를 놓고요. 후차권에서 배당마까지 연결을 하면서 7경주는 가볍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토요일 메인 추천 경주고요.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관심마필 3번 학상 카이로였죠.
시시현 기수가 뭐 보란듯이 앞장 나서서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뭐 인기마겠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약하게 말씀을 드렸던 애가 6번 금화포머스트였는데요. 제가 멘트도 기억하고 있어요. 금화포머스트는 단거리 추임마이기 때문에 1700m 늘어난 거리는 쉽지 않겠다. 세게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금화포머스트의 현장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제가 현장에서 6번 금화포머스트를 추천을 드렸어요. 배당도 좋아가지고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뛰나 봤더니 이전과는 다르게 선두권 붙어가지고 3착 들어갔습니다. 늘어난 거리에 초반 힘쓰고 3착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 걸음 변화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 성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난번 학산 카이로에게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충분히 서력이 가능하겠다. 8경주를 메인 추천으로 준비한 이유입니다. 유승환이 6번 금화포머스트를 놓고 정리를 합니다. 토요일 메인 추천 8경주는요. 6번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8마리 단촐한 편성에 여기저기 쳐다봐서는 돈이 안 되겠습니다. 6번 금화포머스트 놓고 최대한 압축된 막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인기마 접종 구도가 되겠습니다. 4번 세강파이터, 5번 스톰브레이커, 6번 퍼펙트 다나운, 7번 글로벌 챔프, 9번 차밍 퀸, 안쪽에 2번 골든 아너까지 여러 마리가 배당을 분산할 것 같습니다. 4번 세강파이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자기군 내려오면서 부담량이 대폭 늘었죠. 근데 우인 처리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세강파이터 우인철 타고 매번 인기만 모으고 무너졌습니다. 제가 프로칸 탔을 때는 적중을 전해드렸는데요. 우인철 탔을 때는 적중에 실패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강파이터는 제일 먼저 삭제 처리를 하겠고요. 5번 스톰브레이커는 지난번에 이제 선이 붙어가지고 배당 터트렸는데 이번에는 인기마로 화려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배당 터트렸던 말이 인기마로 변신하는 순간 공략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5번 스톰브레이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담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연투를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6번 퍼펙트 다나운이 이제 마이야 적인 기수 한 장으로 1800m 선행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릴 가능성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번 글로벌 챔프도 1800 장거리가 첫 도전입니다만은 선임 능력이 좋고 뒤가 있는 녀석이라 이 앞이 삐끗하면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겠죠. 2번 골든아너는 최근 앞과 뒤에서 3착에 들어갔던 마필인데 결국에는 이제 결정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라 2번 골든아너도 최근 액면이 좋아가지고 팔린다면 영향가는 없어요. 한 마리 남습니다. 9번 차밍킨 놓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두고 안쪽에서 덜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꼈죠. 선입권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 따라가면서 뒤를 보강을 했는데요. 예전에 뭐 1800m 선행 가서도 왔고 따라가서도 왔던 마필입니다. 9번 차밍킹은 정상주기에 돌아오면서 몸 상태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6번이 선행을 가면은 외곽에서 선입 2선 따라가면 되고요. 6번이 선행을 못 가면 9번이 밀고 선행 가면 됩니다. 9번 차밍킹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어요. 구경주는 9번 차밍킨을 놓고 압축된 막권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토요일 마지막 휘날레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 1600m 인기마 접종 구도입니다. 1번 블루넬로는 원페이스로 뛰는 뚝심형 선임마죠. 1번 게이트에서 초반 주도권을 잡는다면 짧아진 거리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곽에 빠른 말들이 많아가지고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장악에 실패를 한다면은 짧아진 거리가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4번 연이어로는 지난번에 출발과 동시에 등자가 빠지면서 남들보다 한 100m는 손해를 봤죠.
초반에 유승환이가 등자를 새로 끼워가지고 쫓아가느라고 거리 손해를 상당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 날라오면서 3착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58이고요. 그리고 제가 경마를 하면서 사연 있었던 애들이 다음 경주 팔리고 들어오는 꼴을 못 봤습니다. 4번 연이로나 1번 블루넬로 모두 축막감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5번 슈프린삭스도 지난번에 의외로 선입권 툭신 발휘가 됐는데요. 선행에 가면 더 띄워주는 마필이죠. 부담 능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빅투아르 교수가 뭐 강하게 선행 승부수를 던질 것 같아요. 7번 나노마신하고 9번 학산다코스는 승급전입니다만은 두 마리 모두 말 상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 뭐 가장 센 말 놓고 때릴 축은요, 안쪽에 이번 명성축제입니다. 최근에 꾸준히 강한 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2등급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 약간의 공백을 두면서 몸 상태가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상태가 확실하게 올라왔고요. 1600m 안쪽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가 있어요. 선입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정우주 기수도 요즘 뭐 배당 메이커로 맹활약을 하면서 기세가 올랐습니다. 1600m 안쪽 최적의 전개 보장된 2번 명성축제를 놓고 토요일 마지막 추천 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놓고 포차권에서 배당까지 노리면서 토요경마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요일 여러분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요. 저는 1호경마 나대찬의 송곳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